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동광초등학교 교육연구부장 교사 홍성주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김해 동광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설명회는 올해의 전반적인 학교 교육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19학년도까지 본 행사는 학부모님을 학교에 초청하여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연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연수로 인해 불편한 점도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해 동광 교육과정 설명회의 순서입니다. 학교장 인사로부터 시작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급식 운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양성평등교육, 흡연 예방교육은 추후 별도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행 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교 김태영 교장선생님의 인사로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해 동광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장 김태영입니다.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여깁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감염병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다른 학교에 비하여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에 따라 한국어반도 3개 학급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학년도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경상남도 교육청 지정 행복맞이 학교 운영, 수준별 교내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교육복지 우선사업 운영, 다문화 교육 정책사업 운영, 기초학력 증진 두드림 사업 운영 및 김해 행복교육지구 행복한 학습 공동체 공모 사업 운영 등 다양한 외부 사업을 적극 신청하여 함께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폭을 많이 넓혔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의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신청,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활동이 되도록 정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사회의 건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미래의 희망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분들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을 해주시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은 오래 보고 가까이 참으로 잘 보면 모두 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변을 잘 관찰해 보면 칭찬거리도 감사할 거리도 참으로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과 감사를 먹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도 높고 행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동강초 교직원들은 동강의 모든 아이 하나하나 보살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적극 지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김해동강 교육과정 및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사 홍성주입니다. 먼저 연간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연간 학사 일정 달력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학교 교육 일정에 대해 정리한 달력입니다. 본 자료는 인쇄물의 형태로 출력하여 각 가정에 한 부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추후 배부해 드릴 학사 일정 달력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간 학사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3월 2일에 정상적으로 입학식 및 시업식을 하였습니다. 3월에는 학생 집중 상담, 종교 학생자치위원 선거, 기초학력 진단검사, 학급 자치위원 선거 등 다양한 학생활동을 하였으며 3월의 수업 일수는 총 22일입니다. 다가오는 4월에는 장애 이해 교육 그리고 과학 체험이 예정되어 있으며 4월의 수업 일수는 22일입니다. 5월 1일은 본교의 개교 기념일입니다. 5월 4일은 소체육회의 형태로 글로봇 놀이 한마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서 본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월 5일 수요일은 어린이날이며 이어서 5월 6일 목요일, 5월 7일 금요일은 재량 휴업일입니다.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3일간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습니다. (5월의) 수업 일수는 17일입니다. 이어서 6월입니다. 6월에는 정보통신윤리교육과 통일교육 및 호국안보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의 수업 일수는 20일입니다. 7월에는 친구의 날, 재연절에 이어서 여름방학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27일 화요일에 여름방학식을 하며 여름방학은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35일간 여름방학을 갖겠습니다. 7월의 수업 일수는 19일입니다. 1학기의 수업 일수는 102일입니다. 이어서 2021학년도 2학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학기 개학일은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9월에는 학생 집중 상담 주간, 2학기 학급 자치위원 선출, 학교 폭력 멈춰 캠페인 생명 정중 교육, 그리고 학부모 공개 수업, 동료 교원 수업 나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6학년 수학여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9월 27일 월요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학부모 집중 상담 주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수업 일수는 19일입니다. 이어서 10월입니다. 10월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한글 사랑 교육, 독도 사랑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현장 체험 학습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장 체험 학습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재난 대피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목요일에는 학예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2월입니다. 12월 24일에는 겨울방학식을 갖겠습니다. 겨울방학은 12월 25일부터 이듬해 1월 23일 일요일까지 30일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4일) 월요일에 개학식을 갖고 이어서 진로교육 꿈기 탐색 주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목요일에는 새 학년도의 정교 학생 자치회장단 선거를 가질 예정입니다. (2월 8일은) 2021학년도의 마지막 등교일로 수료식과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년 말 방학은 2월 9일 수요일부터 2월의 마지막 날 2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2학기의) 총 수업 일수는 9월의 19일, 10월 21일, 11월 22일, 12월의 30일, 다시 12월 18일, 1월의 5일, 2월의 4일, 총 89일이 되겠습니다. 이리하여 2021학년도의 연간 총 수업 일수는 191일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연간 학사 일정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알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학교의 상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교표의 모습은 김해동강 어린이들의 밝은 빛이 되어 세계를 빛내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원은 동강의 어린이가 모두 하나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의 번개 문양은 동강의 빛, 광자를 의미합니다. 세 장의 녹색 잎은 본교의 교목인 은행나무 잎을 상징하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서로 화합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 장의 꽃잎은 교화인 장미의 붉고 화사한 모습을 의미하며 온누리를 밝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교목은 은행나무로 장수, 기상, 번창을 의미하며 교화인 장미는 열정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교조인 까치는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본교의 교가입니다. 교가는 학교 홈페이지의 메뉴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해동강 교육의 기본 계획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비전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비전은 배움과 성장,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교육 비전에 따른 바라는 어린이상은 배움과 성장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입니다. 4가지의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올바른 어린이, 스스로 배우고 함께 탐구하는 어린이, 소질을 키워가는 창의적인 어린이, 즐겁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건강한 어린이. 이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교육 목표에 따른 학년별 하위 교육 목표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어학급에서는 한국말과 문화를 배우며 다 같이 성장하는 어린이입니다. 이 다 같이라는 용어는 중의적인 말로서 함께라는 의미와 다양한 가치를 품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학년의 교육 목표는 함께 적응하며 생활 습관을 갖고 나가는 어린이입니다. 2학년의 교육 목표는 함께 꿈을 키우며 즐겁게 공부하는 행복한 어린이입니다. 3학년의 교육 목표는 친구들과 함께 놀며 성장하는 어린이입니다. 4학년의 교육 목표는 서로 배려하며 언제나 행복한 어린이입니다. 5학년의 교육 목표는 꿈을 찾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어린이입니다. 6학년의 교육 목표는 배움을 즐기고 행복한 꿈을 가꾸는 어린이입니다. 각 학년의 교원들은 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에 대한 구형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본교의 중점 과제입니다. 지난 2019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본교는 교육부 요청,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정책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시의 정책과제의 수행 주제는 세계시민교육 연계 글로벌 PSY 수업 모델 개발과 적용이었습니다. 교육부 연구학교가 종료되었지만 당시의 연구 성과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 학력에 대한 하락이 염려되어서 중점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세계 시민교육 연계 글로벌 PSY 수업 모델 적용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과 기초 학력 신장입니다. 특색 교육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으로 즐거움 속에 건강한 몸과 마음 기르기입니다. 1년 동안 이러한 교육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교는 수업 혁신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리고 각종 협의회 및 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교 현황 및 실태 분석입니다. 먼저 학교 연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1898년 2월 19일에 사립 유경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개교 기념일은 2020학년도에 변경되었는데요. 학교 운영위원회의 임시회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서 5월 1일로 개교 기념일을 변경하였습니다. 본교의 김태영 교장 선생님께서는 2020년 9월 1일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어서 학급 편성 및 학생 현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본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3개의 학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특별학급 3개, 도움반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은 총 57명이며 이 중 교원은 29명입니다. 본교에는 13개국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존재하는데요. 본교는 2019학년도부터 글로벌 교육, 글로벌 학생,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글로벌은 글로벌이라는 용어와 친구를 의미하는 벗의 합성어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배움에 참여하여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년의 요일별 수업시간 배당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주 5일 등교 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2학년군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4교시를 하며 수, 목, 금요일에는 5교시를 합니다. 이래하여 1, 2학년군은 주당 23시간의 수업 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3, 4학년군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교시를 하며 금요일에는 6교시를 하게 됩니다. 3, 4학년군의 주당 수업 시수는 26시간입니다. 5, 6학년의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6교시를 하며 금요일에는 5교시를 합니다. 5, 6학년군의 수업 시수는 29시간입니다. 이어서 학생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평가입니다. 학년 초에 진단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합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3학년의 경우 읽기, 쓰기, 세마기, 4에서 6학년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직전 학년도까지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여 1년 동안의 교수학습 계획에 대해 교수학습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어서 형성평가입니다. 형성평가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됩니다. 형성평가의 형태는 관찰평가, 실기평가, 지필평가가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담임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실시될 수 있으며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수행평가 역시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됩니다. 교육부에서 선정한 교과별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수행평가가 진행되며 수행평가의 방법은 서술 및 논술, 보고서, 포트폴리오, 토의 토론, 실습, 관찰, 면접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에 대한 평정 방법은 3단계 평정을 하게 되며 이 결과는 나이스에 기록됩니다. 지필평가는 2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게 됩니다. 성취 기준의 지식 영역에 대해서 선논수령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역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수행평가에 대한 결과를 학기 말 생활통지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학생들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또는 형성평가에 대한 피드백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별되며 1, 2학년의 경우
안전한 생활,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평가는 관찰, 체크리스트, 자기평가, 상호평가, 포트폴리오 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서술형으로 기록하거나 안전한 생활의 경우 이수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어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1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담임 선생님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관찰을 통해 그 관찰 결과를 총체적으로 누가 기록합니다. 이때 각종 검사 결과 및 교과지도, 생활지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학기 말 생활 통지표를 통해 학부모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 동강 교육과정 및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한 경남교육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 오늘날 우리 학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는 학교의 미래, 더 많은 것이 변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기본, 청렴입니다. 경남교육의 미래, 청렴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청렴, 무엇일까요? 청렴은 부패의 반대 개념으로 살해나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공직자에게 청렴은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반부패,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투명성, 권한 남용 없이 임무를 완수하는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에게 청렴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청렴은 치우치지 않는 공정, 욕심을 버리는 절제, 진실을 위한 정직, 함께 지키는 약속, 내 몫을 다하는 책임, 공공을 위한 배려입니다. 2021년 경남교육 대전환의 해, 청렴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무엇일까요?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께 스승의 날 학생들이 드리는 선물, 면담 시 드리는 음료수, 선생님 결혼식 축의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날의 꽃다발은 사회상규상, 작년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허용됩니다. 학부모 단체가 고3 수능시험 격려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과와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아이들의 삶이 행복으로 꼽힐 수 있도록 청렴한 경남교육,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경남교육, 청렴을 기본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첫째, 투명한 경남교육. 학생이 중심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의 결정과 예산 집행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둘째, 공정한 경남교육. 경남교육청 교직원은 연고관계를 타파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성을 의심받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엄격한 경남교육. 부패 행위자를 엄정하게 적발, 처벌하겠습니다. 또한 부패 행위 신고자 및 공익 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우리를 행복하고 당당하게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청렴한 경남교육을 위해 다양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패 행위 신고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터,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남교육, 청렴의 날개를 달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줄여서 5글자로 교원지휘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셔 자녀 교육 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교원지휘법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가항을 보겠습니다. 형법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 그 다음 나항, 성폭력 범죄 행위, 그 다음 다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이 외에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교원지휘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권 침해. 개정의 주요 내용은요.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의 정도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 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관할청에 의한 고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개정 교원지휘법의 적용일은 2019년 10월 17일 이후부터입니다. 이상입니다.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본교 인성안전부장 하영미입니다. 아동학대 및 학생 자살 예방, 학생 도박 중독 예방 및 등하교 교통안전 교육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행하는 것,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뉴스를 보고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은 그 아이가 당하는 학대의 여러 가지 징후를 잘 살피지 못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동학대를 당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신체적, 행동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신체적 학대의 징후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음과 같은 신체적, 행동적 징후를 보인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하시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어적, 정서적 학대 징후입니다. 이러한 징후가 보인다면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의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적 학대 징후입니다. 아이에게 이러한 징후가 관찰된다면 성적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님들이 만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징후가 발견되신다면 그냥 지나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학대를 의심하고 그 아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의 모든 교직원 역시 아이들의 아동학대 징후를 면밀히 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 존중 및 학생 자살 예방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는 시기는 만 10세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다음과 같은 징후를 보이게 됩니다.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잠을 잘 못 자거나 평소보다 짜증이 늘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보이며 두통이나 복통,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기장이나 SNS에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며 지각이나 등교 거부 등 평상시 정상적으로 해오던 일상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계속 누워있는 징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징후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무언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가 이러한 징후를 보인다면 단순한 일탈이나 사춘기 시절의 방황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 아이의 어려움을 직접 물어보시고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함께 방안을 모색하거나 담임교사와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 바랍니다. 또한 가족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처방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시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학생들에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생 도박 중독 예방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에도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한 도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다리 게임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학생의 도박 중독 문제는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 성 관련 사이트 노출 등으로 인해 2차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게임을 하는 것인지 불법 도박에 빠진 것은 아닌지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 문제가 의심된다면 가정에서 자녀와 소통하셔야 합니다. 만약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하교 교통안전 교육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건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학교 홈페이지 교통안전 서한문에서도 안내드렸듯이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안전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를 가정에서도 반드시 지도해 주세요.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지날 때에는 주행 중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가 멈춰 있더라도 항상 움직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당부해 주시고 자녀가 가방 안전 덮개를 착용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등 차량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등하교 시 학교 내에 차량 진입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 안전하게 정차 후 아이들이 도보로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이용 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가 한 번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수칙, 모두 함께 지켜 안전한 학교,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안내드릴 교사 정영훈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폭행,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고의적으로 친구의 물건을 훼손하는 것, 감금, 협박, 성희롱, 성폭력, 그리고 사이버폭력 등을 말합니다. 이 밖에 몰래 사진을 찍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주변의 어른들이 방심하는 순간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흔히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들은 다 싸우면서 크는 거야. 정말 친한 친구 사이의 티격태격과 다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지. 따돌림과 어울리지 못함은 구별되어야 하지만 따돌림 당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됩니다.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 당연히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믿고 계시지만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 일은 모르는 척하는 게 좋은 거야. 모든 것을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학부모님과 교사가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지도 방법입니다. 1단계, 자녀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때 나 전달법을 사용하도록 함께 연습해 보거나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과 바람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넌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보다는 나는 지금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고 괴로워, 조용히 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경고하기입니다. 친구가 자신을 괴롭히거나 사소해 보이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리겠다고 확실하게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도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2단계에 가게 되면 문제 행동을 멈추어야 하지만 계속해서 하는 경우 3단계 알리기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끙끙대지 않고 바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릴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함께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도 후에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숨기는 아이들의 피해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이 당혹스러우시고 화도 나시겠지만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보호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아이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지지해 주시는 역할을 통해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예방 교육을 했음에도 학교폭력 사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사안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이 발생하고 그것을 교사나 학부모가 인지하게 되면 상호 연락을 통해 48시간 이내 신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교육청까지 보고가 됩니다. 긴급한 사항이라면 학교장 피해자 긴급조치를 통해 안전을 우선 확보하게 됩니다. 보고 후에는 본교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함께 사안 조사가 실시되고 조사를 바탕으로 본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인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사안인지 먼저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으로는 4가지가 있으며 학교장 자체 해결 하단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 학부모가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 조치로는 1호 서면 사과부터 6호 출석 정지까지 있으며 사안이 종결되면 조치를 이행하고 필요시 특별교육이 진행되며 타 기관 프로그램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조치 이행 보고를 하며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연수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동강초등학교가 되도록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교 급식 운영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급식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우유를 포함하여 2,740원이며 교육청 30%, 도청 30%, 김해시청에서 40%를 지원합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영양관리 기준은 학교급식법의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식단 구성 및 기본 식재료 안내입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생활 실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곡류, 채소류, 과일류, 어육 및 콩류,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합니다. 매월 첫 급식일은 생일 밥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스토리 밥상을 운영하여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물, 무항생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백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등의 김치류는 학교에서 직접 제조하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식재료의 경우는 수입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알림터 급식 소식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달의 식단, 이 메뉴에서는 식단 메뉴, 알레르기 표시, 원산지,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학교 급식 예산, 식재료 공급업체 계약 현황 및 지출 예정 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학교 급식 안내, 급식 관련 알림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오늘의 식단, 매일 급식 사진을 촬영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 영양 상담 및 건의함, 알레르기 등 식생활 관련 상담 및 급식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바 축산물 이력 번호 조회, 학교 급식용 축산물 이력 번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께 부탁드리는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가. 외부 반입 음식 금지.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외부 음식들은 학생들에게 제공되기까지 장시간 상온에 방치될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집단 식중독 발생 시 경로를 파악하거나 보존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님 임의로 외부의 음식, 예를 들어 햄버거, 빵,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을 교내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 학교 홈페이지의 가정통신문 및 학부모 알림터를 참고하여 당일 식단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싫어하는 반찬도 학생들이 먹어보도록 가정에서도 바른 식습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배식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버려지는 음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연계하여 꾸준히 지도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학교 급식 운영에 대한 신뢰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 모니터링에 대한 안내는 별도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김해동광 교육과정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